안녕하세요. 장원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장 딥러닝의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딥러닝 모델의 기본 구조, 그리고 네트워크 입력과 출력을 위한 데이터의 변환입니다. 기본 구조 부분은 이제 순수하게 이론 부분이고요. 그래서 딥러닝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을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2장에서는 데이터의 변환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딱딱하게 보이는데요. 이제 데이터 정규화 혹은 수치화 이런 부분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5.2장은 이론과 실습이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딥러닝 모델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딥러닝 모델은 입력에 대한 해석을 출력하는 일종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딥러닝 모델은 인공지능 학습의 오래된 기술이고 이제 오래된 이론입니다.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작은 개념이에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개념이고요. 인공지능의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은 인공지능의 많은 분야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최근 이 딥러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양 자체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딥러닝 이렇게 되면 진짜 이제 인공지능 커다란 분야 중에 정말 작은 한 분야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뭐 인공지능 이렇게 하면 뭐 딥러닝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딥러닝이 이제 뜨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병렬 처리 기술 그리고 데이터량의 증가 뭐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딥러닝 모델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서 입력에 대한 해석을 출력하는 함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강아지 사진이 들어왔을 때 개 이렇게 출력을 만들어내는 어떤 하나의 함수죠. 이 모델인데 이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거 만들어야 되겠죠. 안에 내용을 어떻게 안에 이제 뭔가 기계가 들어있다. 기계를 이제 안에서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야 되겠고, 우리가 알고리즘을 안에 집어넣는다. 알고리즘 넣어야 되겠고, 어떤 네트워크의 가중치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네트워크들이 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그 네트워크들의 가중치를 또 조정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죠. 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고 러닝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제 먼저 이제 러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러닝 아니라 딥 러닝의 키워드. 이 러닝은 무슨 뜻일까요? 배우다라는 뜻이죠. 러닝, 학습하다. 자, 모델을 만드는 것하고 지성체의 학습, 사람이 학습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해서 이제 학습, 이제 러닝이라고 하는 이제 요런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딥러닝의 러닝은 사람의 학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은 보통 설명을 해주잖아요, 먼저. 이제 우리가 친구나 이렇게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쳐 줄 때 개념을 먼저 얘기를 해주죠. 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딥러닝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뭘 하죠? 우리가 테스트를 하죠. 이제 시험을 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친 다음에 잘했다, 못했다. 요거를 이제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의 실력이 향상이 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컴퓨터는 조금 다릅니다. 컴퓨터는 trial and error. 자, 일단 시킵니다. 가르쳐주고 이런 거 잘 없습니다. 일단 시킵니다. 일단 시키고, 그 다음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제 수정을 합니다. 너 이거 잘못됐네, 이거 고쳐. 라고 수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합니다. 자,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딥러닝에서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모든 인공지능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딥러닝을 위주로 이제 지금 이 수업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딥러닝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면 강아지와 고양이의 사진을 계속해서 모델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온 출력을 가지고 이 모델은 어떻게든 출력을 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맞든 틀리든. 그래서 이제 나온 출력이 맞는지 틀리는지 정답과 비교해서 맞다면 오케이. 그런데 틀리다면, 잘못됐다면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너 이렇게 잘못됐어 라고 학습을 시켜줍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이 됩니다. 그것이 딥러닝 모델의 학습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딥러닝에서의 학습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람의 학습은 이제 물론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일반화라는 측면입니다. 일반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 모델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조건문과 같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진이 들어왔을 때 색깔이 이렇다면 이런 경우, 그리고 색깔이 이렇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모양이 엣지가 여기서 좀 많이 나와 있다면 이렇게, 아니라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이제 그 if else를 많이 넣어가지고 딥러닝 모델을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딥러닝 모델이 아니죠. 인공지능 모델을 물론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딥러닝 모델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계 학습, 우리가 학습을 시킨다고 했을 때는 일반화라고 하는 측면이 다릅니다. if else를 우리가 안에다가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미리 지정해 준 것만 인식할 수 있죠. 자, 미리 지정한다는 것이 일종의 학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혹은 미리 가르쳐 준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미리 가르쳐 준 거하고 똑같은 것만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기계에게 있어서 학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에게 있어서 학습은 기계에게 있어서 뭔가 한번 입력을 받았어요. 그걸 외우는 거는 어때요? 외우는 거는 기계에게 너무 쉬운 거죠. 컴퓨터에게.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10자리 숫자를 불러주는 거예요. 뭐 3756, 2468, 뭐 37, 뭐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은 뭐 기억을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10자리가 되고 20자리가 되고 만약에 제가 뭐 30자리 숫자를 불러드린다. 한 번에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는 어떨까요? 10자리 아니고 100자리, 1000자리라도 똑같은 거는 기억을 합니다. 컴퓨터가 망가지기 전까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번 가르쳐 준 거를 그대로 인식하는 거는 그대로 이제 정답을 내보내는 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학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외웠다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기계학습에서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암기를 넘어서서 일반화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라는 거를 이제, 가지고 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사람을 빗대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에게 덧셈을 가르쳐 줍니다. 3 더하기 5는 4. 아니죠. 3 더하기 5는 8. 4 더하기 1은 5. 이렇게 가르쳐 줘요.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가르쳐 주지 않은 걸 물어봐요. 이제 개념을 만약에 이 친구가, 이 학생이 이해를 했다면, 더하기라는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에 1 더하기 8이라는 이제 문제를 줬을 때, 이 친구가 올바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거를 대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기계가 학습했는지 학습하지 않았는지를 체크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줬을 때 올바르게 대답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제 고양이와 개의 사진을 잔뜩 줍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킵니다. 인공지능에게.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할 때는 전혀 새로운 고양이의 이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제대로 정답을 이렇게 출력하는가, 출력하지 않는가를 체크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딥러닝 에서 이제 학습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었고요. 이제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딥이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러닝을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딥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딥러닝이냐? 딥러닝, 여기서 딥이라는 거는 딥러닝이라는 모델이 내부적으로는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딥러닝 모델을 설명드릴 때 이런 함수 구조를 설명을 드렸죠. 입력이 주어졌을 때 출력을 내는 어떤 모델이다. 이 모델 이 상자를 까보는 거예요. 내부에 어떻게 생겼나. 자, 안에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뭔가 입력을 받아서 요게 층 다음 층으로 넘겨주고 또 그 다음 층으로 넘겨주고 또 그 다음 층으로 넘겨주고 이제 하나의 요 넘겨주는 거를 이제 정보를 받는 것을 하나의 층, 데이터 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요. 입력층, 중간층, 중간층, 또 출력층 이런 구조로 우리 내부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물론 항상 이렇게 구조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중간층이 더 많을 수 있고요. 중간층이 더 적을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다른 층들이 막 들어갈 수도 있고 네트워크가 이 층들이 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 층들이 딥러닝에서는 이 층들이 그런데 하나, 두 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층들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이제 막 이제 깊이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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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되고. 이 과정을 지금 제가 옆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걸 위에서 아래로 혹은 밑에서 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깊이가 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deep이라는 키워드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층과 층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층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층은 주어진 입력을 받아서 또 새로운 출력을 만들어서 그 다음 층에 전달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딥러닝 모델에서의 학습은 그 전에 제가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원하는 출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되도록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내부를 깠잖아요. 내부를 열어가지고 보니까 이제 딥러닝의 학습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딥러닝 학습은 요 입력층에서 받은 입력을 출력층에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 정답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요 전달 과정, 데이터의 전달 과정이 올바르게 되도록 만드는 작업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전달이 될 때 그냥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변환이 되어서 전달이 됩니다. 그냥 똑같이 전달하면은 똑같은 정보가 그냥 가잖아요. 고양이 사진이 들어가가지고 고양이 사진이 전달되고 고양이 사진이 전달되고 뭔가 그냥 고양이 사진이 나오겠죠. 근데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고양이 사진이 들어갔을 때 정보가 안에서 곱하고 더하고 안에서 뭐 탄젠트 뭐 시그모이드 뭐 이런 것들이 함수들이 막 복잡하게 계산이 되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맨 마지막에 출력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개인지 고양이인지 분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개라고 적혀있는 여기에 불이 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개라고 인식을 했구나. 아니에요. 고양이라고 하는 측면 여기 불이 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는 고양이라고 인식을 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딥러닝 모델입니다. 그럼 불이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컴퓨터는 숫자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이 출력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개라고 하는 출력이 1에 가까우면 얘가 개라고 인식을 하는구나. 0에 가까우면 얘는 개가 아니라고 인식을 하는구나. 노드가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그라미가 두 개 있죠. 각각을 우리가 노드라고 하는데 노드의 값이 개가 0.7이고 고양이가 0.9예요. 그럼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고양이라고 인식을 하는구나. 고양이일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딥러닝 모델의 내부 구조 그리고 학습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딥러닝 모델이라고 했을 때 딥이라는 키워드, 러닝이라는 키워드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모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딥러닝 모델이라고 하죠. 왜 모델이라고 할까요? 자, 이것이 아까 설명드렸던 그 층들이 이제 여러 개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에서 전달 함수들, 어떻게 데이터를 받아서 어떻게 데이터를 전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 전달하는 과정, 요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사실 또 큰 이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요 네트워크인 줄 아셨나요? 위쪽에 있죠? 여기 구글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그래서 입력을 받아가지고, 복잡해요. 이제 연결이 쭉쭉쭉 가다가 나눠졌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나눠졌다가 들어왔다가. 자, 여기 옆에서 빠져나가가지고 또 뭔가 출력이 나오고 또 옆에서 빠져나가서 출력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될 수 있어요. 요 하나를 이제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딥러닝 모델. 그리고 그냥 한 층으로, 한 층이 아니죠. 하나의 그런 흐름으로만 이렇게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퀀셜 구조라고 하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자, 인풋 들어와서 다음, 예, 계산해가지고 넘어가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출력이 나오는, 뭐, 이런 구조도 있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퀀셜 구조. 자, 하나의 층은 직전, 직후의 층과만 연결되고, 이제 뭐 가장 보편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복잡한 구조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구글넷, 혹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구조는 뭐 인셉션 구조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모델을 그러면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구성할 수도 있겠죠. 이제 모델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은 사실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데이터가 더 많을수록 그리고 문제가 더 복잡할수록, 더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개, 고양이라면은, 그래도, 구분하기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잖아요. 우리 사람이 봤을 때도. 자, 그런데 더 복잡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고양이는 고양이인데, 고양이의 특수 종류. 저는 고양이의 세부 종을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A라는 종과 B라는 종을 또 구분해 봐야겠다. 어떤, 고양이 눈동자에 있는 홍채를 보면서 뭔가, 병을 구분해 봐야겠다. 이러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이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게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한 구조를 가지더라도 정확하게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뒤쪽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딥러닝 모델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네트워크 입력과 출력을 위한 데이터의 변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